마찬가지로 봅시다. 우리가 작전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작전 통제권, 자기 나라 군대 작전 통제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들먹거리고 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전 통제권 가져오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신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작전 통제권 돌려받으면 우리 국군 잘합니다.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만 왜 못한다는 겁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 대화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습니다.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북한과 우리가 대화할 때 중국과 우리가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의 발언권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말 것인지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상황에서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할 거 없다고도 하는데 그럴 바에야 작전 통제권이 뭐니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를 몰라서 딴소리 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 하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들이 외교 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유사시에 한중 간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았다면 왜 작전 통제권 환수할 엄두를 지금까지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안 하고 현실적으로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여기 있더라도 중국과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 긴장이 조성되는 행위는 신중히 하겠다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다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언제든지 우리나라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놔 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의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정해놓을 수가 없죠.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다 정리됐습니다. 국방개혁의 철학이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이야기되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돼버린 국방개혁이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놓으니까 안 만들어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주식 살 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국방부 그리고 군에서 다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 돈 특별히 더 드는 거 없습니다. 50만 원을 줄입니다. 왜?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느냐? 북한하고만 싸우려면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숫자가 많아야죠.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생각한다면 숫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막사 짓고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걸 다 아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국방개혁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하는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결혼 빨리 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취업하는 제도로 바꿔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많이 지체가 됩니다.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군 장성들 임명하고 차를 한잔 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 군대가 나빠진 게 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설마 있어도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대한민국 군대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장성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 것이 없어요. 요새 신문 기자들 쓸 거 없어서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그거를 사기 위해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채택을 했습니다. 1조 4천억짜리 방산 계약을 했는데도 부패니 뒷거래니 잡음들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군 안에서 자살 사고, 총기 사고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고쳐가야겠죠. 아주 노력해서 빨리 고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지금 군 인사, 군수 조달, 군 내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대폭 달라졌습니다. 병영 생활 문화도 아주 빠르게 개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해서 막사 전부 다 고쳤습니다. 전역 군인들 취업 이게 그 평등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 전역 군인들 취업하는 거 대책을 세워줘야 군 구조를 개혁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문민화,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좀 뒤로 미뤘습니다.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놓으면 어지러워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F-15기 새로 사가지고 성능 좋다고 팍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했다가 중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그만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바다 밑으로 비행기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사회개혁도 제가 하는 게 좀 빠른가 봐요. 전부 어지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 문민화까지 한꺼번에 해치우면 곤란할 것 같아요. 문민화는 다음에 합시다
했습니다. 그거는 뭐 장관 임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중차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군인들한테 신뢰를 주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번 해보시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문민화는 뒤로 미루고 군 개혁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보 문제는 잘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들어보시건대 노무현이가 잘한다 못한다 막 말 많고 이것은 왜 이랬냐 저것은 왜 저랬냐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거 다 그 시어머니가 앉아서 며느리 밥상 차려오는데 잔소리 하려면 잔소리 할 거리가 없겠어요? 그냥 대강 봐서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진 않지요? 제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짚어야 될 것은 되게 짚고 있는갑다 이런 생각은 들죠? 그럼 됐죠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 봐줄 일도 없고 뒷돈 챙길 일도 없습니다. 할 일이 국가 잘 되게 원칙대로 하는 거 말고는 다른 할 일도 없고 할 방법도 없습니다. 영 멍청하지 않으면 기왕에 뽑아놨는데 국방, 외교, 안보, 통일 이거 저에게 그냥 다 이렇게 맡겨주라 하고 여러분이 말 좀 한번 해주십시오. 뭐 맡겨봐라 그거. 네 전에 만나봤는데 영 바보 아니더라. 다 앞뒤 재고 챙길 거는 다 챙기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좀 맡겨봐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